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진행의 정예림입니다. 네, 오늘도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불기둥을 세울 수 있는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가 잡아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또 그 종목들에 대한 교육부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오늘도 알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그토록 우려했던 검은 월요일이 결국 우리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이 개장 직후에 코스피는 8,000, 또 코스닥은 1,000이라는 숫자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는데요. 우선은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다 보니까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안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급락을 했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코스피는 8%대를, 코스닥은 9%대로 하락 마감을 했었죠. 이 시장의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이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 한번 발동됐었는데 그 공포의 순간이 다시 한번 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코스닥 지수도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우리 시장 굉장히 멍이 들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안방을 지켰던 개인 투자자들도 오늘은 좀 방황을 하면서 매수세가 조금 약해지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올해 초 그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 이 팔자세가 이제는 전생 같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지켜볼 만한 것이 증권업계에서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 본격적인 2분기 프리어닝 시즌을 다가오면 우리 증시에 대한 그 재평가, 너무 저평화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매력이 조금 더 부각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단기의 변동성을 좀 잘 견뎌내고 또 실적이 무기인 AI 밸류체인 속 실적 호전주들이 결국에는 상승의 운전대를 잡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어느 쪽에다가 무게를 실어야 하는 걸까요? 참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시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 전에 윤정두 대표님의 노하우가 꼭 담겨져 있는 이 불기둥 AI가 잡는 종목들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한번 볼게요. 이런 힘든 장에서도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을 저희가 잡아냈습니다. 바로 SK네트워크스죠. 이 SK네트워크스 하면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젠스환 CEO가 SK네트워크스, SK하이닉스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는요. 이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협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 안에서도 가장 관련 깊은 종목 SK네트워크스가 14,170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그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이해찬과 또 젠스왕이 만나면서 실시간 라이브를 펼치기도 했었고요. 다양한 호재들이 나오면서 29만 4천 원이라는 당일 고가를 찍고 15%대로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많이 오른 한두 종목들이 다 젠스원과 관련된 종목이죠. 사실은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K텔레콤도 오늘 11만 7천 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10%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도 당연히 젠스원 관련된 호재로 인해서 함께 오른 모습이죠. 이 말고도 두산 로보틱스와 로보스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이 오늘 조금 강세였습니다. 아무래도 젠스원이 오늘 피지컬 AI와 관련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종목인 이 로봇주가 강세를 이루어준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5만 4천 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9.76% 올랐고요. 로보스타는 151만 9,100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7.43% 올랐습니다. 로보스타는 사실은 최근에 저희가 LG그룹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LG전자가 최대 주주인 그런 로봇주죠. LG그룹주 최근에 왜 떴었죠?
맞습니다. 이 반도체가 강하다 보니까 냉각과 관련된 수혜를 받는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휴머노이드 AI와 관련된 그런 하드웨어를 제작하고 엔비디아가 그 내부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협력 기대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게 바로 이 로보스타입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는 오늘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7%가 넘어가는 오름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도 있죠. 제주 반도체는 최근에 계속 상승 흐름을 가졌었지만 요 며칠 안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떠준 종목, 이 제주 반도체는 10만 2,100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10%에 가까운 또 9.2%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제주 반도체는 어떤 기업이죠? 바로 팹리스 기업입니다. 저전력 이 디램을 갖고 있는 팹리스 기업인데 팹리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그런 부분들을 생산해 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직접 공장을 만들어서 설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공장을 만들고 제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당연히 덜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디램, 이 저전력 디램이 주요 상품입니다. LPDDR이라고 하죠. 저전력 디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용 저전력 디램이다 보니까 휴대폰, 태블릿 또는 노트북 이런 경우에 이런 곳에서 주로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효율이 중요한 휴대폰이나 이런 태블릿, 노트북 안에 들어가는 디램인 건데요. 전력 소비가 많이 필요한 만큼 일반 디램보다 전력이 적은 디램을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전력 소모를 줄여준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저전력 디램 왜 요즘 다시 각광받는 걸까요? 바로 온디바이스 AI 때문입니다. 온디바이스 AI, 한마디로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 있다. 그 AI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디바이스 안에 이미 AI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없는 것보다 당연히 전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 심지어 안에 공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이 작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전력을 적게 쓰는 디램이 뭐 없을까? 했을 때 바로 이 제주 반도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요즘 온디바이스 AI가 뜨면 뜰수록 또 IoT 시장이 활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제주 반도체는 강세를 이루어주고 있는 겁니다. 삼성 SDS도 볼게요. 이 삼성그룹주가 우리도 AX 이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었죠. 그 AX와 관련된 가장 깊은 기업 바로 삼성 SDS입니다. 27만 2,500원으로 8%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들 진짜 시가총액 큰데 이런 종목들을 다 잡아냈구나라고 싶으실 겁니다. 맞아요. 이 불기둥 AI의 장점 중 하나죠. 저희는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우량주 위주로 잡아낸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덜 흔들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 장점이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당일적으로도 수익률을 냈지만 누적적으로 가져가면서 더 큰 상승률을 만들어낸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승률 어떤 상승률인지 보도록 할게요. 누적적으로 볼게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청산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청산한 종목들이 많은데 다 가지고 와봤고요. 왜냐면 청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저희가 아직도 유지 중이고요.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종목들은 6월 1일 또는 6월 2일에 청산을 했고요. 저희가 한번 지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LG전자가 가장 많이 지금 올랐습니다. 5월 6일부터 해서 6월 1일인가 2일까지 해서 46만 7,500원이라는 최고가로 200%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달 동안 200%가 넘어갔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 말고도 세 자리의 숫자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총 5가지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미 이 모든 5가지 종목을 6월 1일 또는 6월 2일에 청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아가면서 더 저가에서 매수를 나중에 하겠다라는 전략을 윤정두 대표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유지 중입니다만 저희가 일부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절했습니다. 현금 보유 정도는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윤정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SK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보셨을 때 이렇게 누적적으로 우리가 오늘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다음 거래일에도 가져가면서 큰 누적을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종목 말고 하루에 강한 종목, 상한가 종목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상한가 종목들이죠. 지금 5월에도 이미 18개의 상한가 종목들을 잡아냈었고요. 6월에는 이미 지금 8개의 종목입니다. 아직 8일밖에 안 됐는데도 8개의 종목이라는 거죠. 심지어 오늘같이 힘든 장 속에서도 SK네트워크스를 잡아냈다라는 이 불기둥 AI의 대단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을 잡아내는 이 불기둥 AI, 저희가 오늘 선착순 딱 30분께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자막 보이시죠? 그 자막을 잘 참고하셔서 방송에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이 불기둥 AI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무료로 나눠드린다는 점은 저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힘든 장에서 다음 장에 사용해 볼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종목들 중에서 SK네트워크스도 한번 살짝 찾아볼게요. SK네트워크스 지금 이 미국발 악재로 코스피 시장이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홀로 상한가 연출했습니다. 이런 4가지의 체크 포인트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태원 젠스와 관련된 호재가 있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불기둥 AI에 어떻게 포착을 했냐입니다. 저희가 오전 10시 15분에 포착을 했었고요. SK네트워크스 13,790원에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쭉 올라가면서 상한가까지 14,170원까지 올라가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 당연히 이 불기둥 AI가 잡아낸 거고요. 이 불기둥 AI를 저희가 참고로 오늘 무료로 선착순 30분께만 나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잠시 후에 윤정두 대표님 만나 뵙기 전에 이 불기둥 AI를 가지고 나서 만나 뵙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겠죠. 하단 자막 보이시죠? 이 자막에 따라서 천천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또 확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뭐 엄청납니다. 그 시장의 흐름, 시황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전략 2부 시간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윤정두는 지금 빵긋빵긋 활짝 웃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시가총액 2위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3위 SK 스퀘어, 시가총액 4위 뭐 현대차, 그리고 5위
삼성전기. 순위는 뭐 3, 4, 5위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그리고 LG에너텍, LG전자, LG CNS, LG그룹주,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거기에 잘 보시면요. 유지중은 두 종목뿐이 안 남았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나머지는요. 순차적으로 6월 들어서면서 전부 매도. SK 스퀘어마저도 6월 8일 전량 매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전부 압축. 자동차까지도 전부 압축. 뭐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점에 정리했죠. 그리고 재편입 구간에 설정한 거잖아요. 금요일의 기준에서 편입, 그리고 월요일에 편입. 평균 단가는요. 삼성전자의 매수 평균 단가 좀 높습니다. 금요일 날 좀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31만 7,500원. 지금 시장에서 가격 반발력이 31만 원대 중반까지 왔었고 다시 쭉 미끄러진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애프터마켓 시장의 기준에서 다시 30만 원 위쪽으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단가 대비 마이너스 5%다. 그 전에 차익 실현 5번, 5월 10일 이후에 차익 실현 5번, 그리고 6번의 재편입. 5번째 재편입 이후에 시장이 급락이 한 번 더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꽉 채워서 100%의 반도체 비중.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량 차익 실현 얼마 했어요? 233만 3천 원에 5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이번에 매수 평균 단가 얼마야? 2만이 아니라 201만 9천 원. 201만 9천 원에 재편입이 됐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여기도 좀 고점 대비 또 미끄러졌죠. 강보합까지 돌렸는데. 얼마 기준입니까? 197만 원까지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일단은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한 5만 원 손실에 2.5%의 손실, 삼성전자가 5% 손실. 합산해서 지금 이번 장에 4% 미만의 손실로 방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력주 포트폴리오 비중을 잘 조절하게 되면서 언제부터요? 5월 10일 8,000포인트 찍은 이후부터 해서요. 지금은요. 시장은 윗방향으로 놓고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SK하이닉스의 장중 강보합까지 되돌리는 흐름. 이 흐름은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스, 미국의 브로드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가격 반발력, 그리고 엔비디아의 가격 반발력과 연동돼 있는 흐름입니다. 개별 이슈 가지고 뭐 상한가 간 종목이나 네이버, 뭐 네이버는 오늘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 뭐 설정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프로그램 수급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쌍끌이 순매수 6월 8일 쌍끌이 순매수 1위. SK 네트워크스의 기준은 뭐 개별 기준에서의 이슈가 있는 거죠. 검색기, 종목 검색기 떴습니다만 쉽지는 않았어요. 나머지 부분들 검색기 떴지만 쉽지 않았고, 두산 로보틱스는 뭐 9% 강세에서 마이너스 9%로 어이구. 결론은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한 주력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채우자 그 얘기예요. 변동성 종목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시장에서 포착이 돼서 이 수익 범위를 잡아내 주니까 시가총액 20위 안으로 등극한 네이버의 흐름까지도 검색해서 다 뽑아줬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5월 달의 흐름에서처럼 제대로 된 종목 뭡니까? 현대 오토에버 시가총액 16조에서의 흐름, 제주반도체 5월 14일 이후에 단기 더블 6만 원대에서 13만 원까지. 물론 그 이하에서부터 포착이 되는 거죠. 주성엔지니어링 4월 20일, 21일 상한가, 그리고 5월 18일 또 상한가. 제주반도체 연속적인 상한가. 그리고 매도 신호가 명확하잖아요. LG전자 상한가, LG전자 상한가, LG그룹주 상한가, 그 다음 추가적으로 6월 1일 추가 폭등. 삼성 SDS 고점 대비 40% 폭락 이후에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7%대 강세 전환입니다. 낙폭 과대주의 강세 전환을 잡을 거냐, 주력주 포트폴리오를 채워놓고 변동성 종목을 볼 거냐, 후자이죠. 주력주 채워놓고 변동성 종목 들여다본다. 그럼 6월 1일에 이런 상한가 5종목, 그리고 2일, 4일, 8일 이런 상한가 종목을 추후에 차분히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뭐 V자형으로 낙폭 과대주에서 폭등 종목 필요 없어. 5월 달에도 이렇게
현대오토 해봅니다. 시가총액 16조까지 올라간 49만 원입니다. 이거 얼마 갑니까? 106만 6천 원까지 갔어요. 106만 6천 원. 상한가 이외에 106만 6천 원. 이런 흐름을 검색기가 다 잡아준다니까요. 어떻게? 띵동. 띵동 진입. 띵동 진입. 매수 신호 이후에 슈팅의 범위. 그 흐름. 그리고 나서 106만 6천 원까지. 띵동 제주반도체입니다. 5월 14일 6만 6,500원 정확히 13만 원대. 더블 수익. 오버슈팅. 그리고 매도 신호 나오죠. 차익 실현. 그리고 지금은 10만 원 깨지고 9만 원 깨지고 내려갔다가 살짝 가격 반발력.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는 검색기를 통해서 띵동 매수, 띵동 매수, 두산로보틱스, 띵동 매수. 11만 원대 포착돼서 13만 원대 상한가. 그리고 조정 다시 11만 원대 포착 또 상한가 13만 원대. 그리고 추가 폭등.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매도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4월 20일 상한가, 4월 21일 상한가. 이때 가격이 얼마예요? 이때 가격이 7만 5,200원. 한 달도 채 안 되는 구간에서 25만 5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한 달 정도 걸리는 기간에서 5월 18일에 상한가 18만 원대 그리고 25만 5천 원까지. 못 떨어지죠. 제주반도체입니다. 두 번째죠. 5월에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띵동 진입. 다만 이렇게 어수선하게 매도 매수 진입이 계속 나오는데 재진입 탈퇴. 마지막에 탈퇴 신호 이렇게 나오면 12만 3천 원 찍고 밀린 거잖아요. 최고점 13만 원대 아니더라도 이럴 때 차익 신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봤는데 들어갔는데 꼬꾸라진다. 그러면 바로 손절. 여기서 확보한 누적 수익 확보해서 가져가야죠. 고점 대비 40%씩 막 밀려 내려갈 때, 야 나는 들어가면은 최종점이고 냅뒀더니 폭락이고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되잖아요. 5월 22일입니다. 진입 사막 콘덴서. 그리고 26일 또 다시 사막 콘덴서 진입 또 상한가. 상합 콘덴서가 3번의 상한가가 나와요. 삼성 SDS도 지속적으로 상한가 재편입 시가총액 20조에서 30조를 훌쩍 넘기고 매도 신호 안 따라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천하의 LG전자도 또 삼성 SDS도 매도 신호 안 따라하면은 고점 대비 30% 40%의 낙폭이 나오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주력주 실적이 뒷받침된 반도체를 채워놓고 변동성 종목은 비중을 낮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하의 LG그룹주를 할지라도 실적이 펀더멘탈이 확인돼야 되잖아요. 이때 기준은 25만 4천 원에 포착되고 탈퇴 이후에 재진입 신호 나오고 상한가란 말이죠. 그리고 40만 원대 중반, 46만 원, 47만 원 수준까지. 띵동 LG노텍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대비 40% 수준의 낙폭. 왜요? 매도 신호가 나오는 기준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재진입의 신호 나오면 뭐 재편입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나 오버나이트 할 거야. 그러려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실적. 진짜 저평가냐. 또 하나는요. 수급이 누적적인 수급이 유입되느냐. 또 하나는요. 거래대금이 왕창 터지면서 흐름이냐. LG CNS입니다. 탈퇴 재진입 이후에 고점 한 번 더 높여요. 띵동 매수 저기서부터 기준 잡히고. 최후의 자락의 기준이 중요한 거죠. 6월 1일자에 상한가를 찍고 안착돼서 끝난 거는 LG전자와 두산 로보틱스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고점 대비해서 전부 10% 이상의 조정으로 마감됐어요. 그러면 고점에서 10% 이상의 조정이면 전량 차익 실현을 했어야죠. 얘네들의 정점은 다 여기입니다. 그나마 네이버가 돌려서 고점 부분 수준까지 되돌려놓은 흐름이긴 합니다만 나머지 쪽의 종목은 전체 시장에서 한두 종목이 초강세를 띈다고 해서 그 종목을 잡기 위한 전략? 그건 무모하잖아요. 무리수가 있죠. 결론은 6월 1일 날 삼성 SDS 상한가, 네이버 상한가, LG전자 상한가, 그러한 흐름들이 전체 두산 로보틱스 상한가, 그러한 흐름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터지고 양봉이든 아니면 누적적인 수급이 들어오든 아니면 펀더멘탈적으로 어마어마한 저평가 상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버스타도 시장이 잠시 흔들릴 때 상한가 들어가고 하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수준뿐이 안 되잖아요. 변동성에 대해서 감당하기 힘들죠. 탈퇴 재진입 신호가 나와서 재진입의 기준이 잡혀 있긴 합니다만 매일매일이 상한가 종목이 나와요. 진입입니다. 원익 IPS 상한가.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5% 이상 따라붙지 않는다예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도 거래대금이 아주 많이 엄청나게 터져 있어도 그럼 얘는 진입 이후에 5% 수익이니까 실질적으로는 편입 설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어려운 장에 검색기에 떠서 상한가 같다는 거 그걸 강조드린 거고 SK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 사실 진입 이후에 수익률이 6.38인데 이 재진입 이후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뭐 14% 수준의 수익 범위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탈퇴 재진입에 혼란스러운 흐름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일단 정리하고 보자. 혹은 상한가의 절반이라도 정리하고 보자. 시장은 위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V자형 반등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흐름들이 다시금 추가적인 강세로 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이런 네 가지의 이슈 범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 상태가 아니라면은 조그마한 매도 신호에도 조금 전에 매도 재편이 뭐 이렇게 계속 있었잖아요. 조그만 차익 실현 신호에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상승률 최상위의 기준에 시총 이상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뭐 당연히 상한가 기록했으니까 1위가 되겠죠. 그리고 거래대금 순위 13위까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만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슈팅이 나온다면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그룹주들도 가격 반발력이 나오게 되면은 얼마큼 나와요? 그냥 뭐 최소 5에서 15% 수준의 변동은 다 같이 나오죠. 근데 굳이 거래가 없다 빵 터져서 이미 벌써 주가 올라가 있는데 상한가를 보기 위해서 쫓아붙는다? 그건 내동매매입니다. 그건 조금 주의하시고 만약에 들어가시더라도 비중 어떻게 한다? 비중 5% 미만의 설정. 쫄보 윤종도가 겁을 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그 쫄보 윤종도에 겁을 내는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지금은 주력주 이제 겨우 막 채워놨는데 그리고 오늘 전략 부분이 뭐였어요? 주력주 고점 찍고 고점에서 1% 밀리면 비중이 100%니까 일정 범위 좀 덜어낸다라고 했죠. 현금 비중 확보한다라고.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대밀리고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더 이상의 조정폭의 기준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네이버 같은 경우만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기 때문에 단기과열 지정 예고 이후의 흐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해석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전략을 나도 장중에 함께하면서 24시간 내내 교육받고 이런 전략 듣고 시장 대처해서 지금 같은 장에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웃으면서 매매할 수 있는, 웃으면서 나는 이제 대박 수익 나겠구나. 왜? 매수 평균 단가 대비 조정폭이 4% 미만이니까. 그리고 이미 5월 12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5번의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6번째 이제 전량 재편입의 기준이니까 수익은 누적적으로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지금 자막 계속 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자막. 그렇게 해서 24시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나 함께하게 해주세요. 주말 내내 시청하신 분들 24시간 오픈 채팅방 무료로 들어오셔서 월요일 같은 변동성 확장되어 있는 장세 속에 굉장히 투매 안 하고 또 내동매매 안 하고 현금 비중 주식으로 채우고 다시 현금 비중 일부 확보하고 얼마나 멋들어진 전략을 함께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도 검색에 포착되고 나서의 변동성의 흐름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오롯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네이버도 막판에 탈퇴 신호 나왔어요. 이 원칙만 지키시란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검색기에서 매도 신호도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건 매도 신호잖아. 우리 6월 2일 날 LG전자 전략 매도 얼마나 못 들어집니까? 이런 매도 신호도 나오는 종목 검색기를 좀 갖고 싶다.
이야, 이제 LG전자가 상한가 3번 나왔죠. 5월 달에 2번, 6월 달에 1번. 이 상한가의 흐름을 이제는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종목이 원체 많으니 재차 LG전자가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도 검색기 통해서 이런 LG전자 같은 단박에 또 삼성전기, LG이노텍처럼 600%, 700%의 수익 범위가 나오는 그런 종목을 검색해서 잡아갈 수 있도록 나도 검색기 무료로 주세요. 선착순 100명입니다. 선착순 100명. 이미 많은 분들이 능동적으로 지금 신청하고 계세요. 지금 이 방송 시간에 신청 마지막 기회입니다. LG전자 얼마에 16만 7천 원에 포착된 이후에 얼마 갑니까? 40만 원대 후반. 결론은 200% 이상이죠. 단기간에. LG전자입니다. LG전자입니다. 매번 검색기 떴습니다. 검색기만 갖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해피합니다. 검색기 가져가세요. 16만 7천 원 얼마까지 갑니까? 46만 원, 47만 원까지 가요. 탈퇴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한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LG전자입니다. 5월 21일입니다. 얼마? 19만 5천 원. 여기서부터도 130%의 추가 폭등이 나옵니다. LG전자입니다. 15만 원입니다. LG전자입니다. 17만 원입니다. LG전자입니다. 19만 원입니다. 5월 13일이에요. LG전자입니다. 21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밀리죠. 고점 찍고 30% 가까이 밀려요. 20%대까지. 그러고 나서 5월 21일 날 다시 19만 원입니다. LG전자입니다. 25만 9천 원입니다. LG전자입니다. 36만 9천 원입니다. 이게 얼마? 40만 원대까지 간다. 다만 이렇게 자꾸 탈퇴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실현한 이후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차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본다 그랬죠. 그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접근 범위 가져가고 음봉 떨어져서 여기서 매도 신호 나오면 여기서 차익 실현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 신호 나오면 들어가서 상한가. 그리고 나서 꺾이면은 안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는 게 맞지. 예?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정점에 꼬리 달려야 전량 차익 실현이죠. 아주 교과서적인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누가 이러한 고점을 잡아드립니까? 하락장악형의 또 교수형의 매도 신호는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붙들고 40%까지 밀려 내려오는데 46.52% 폭락했어요. 저점 기준으로. 근데 이걸 붙들고 나 좀 살려주셔. 아니 돌릴 때 상한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돌릴 때. 근데 지금 LG전자를 상한가 가게 해주시오 한다면은 그거는 뭐 돛대기 시장 도박장인 거지. 자연스러운 상한가? 그건 뭐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들고 가거나 혹은 차익 실현을 못했거나 혹은 지금 이 기준에서 꾹 붙들고 그냥 막 기도를 한다. 아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힘겹더라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너무 높더라도 주력주의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40년 된 증권 카드예요. 윤정두 이름 써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주식하면서 대형주 위주로만 그리고 5만 명이 참여한 대우증권 실전투자대회 5만 명이 참여했죠. 거기에 1억 원 리그 그 리그에서 당당히 7,681%의 1억 계좌 리그에서 실전 계좌 1억짜리 계좌가 76배 수익 났다는 거예요. 76억. 그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록이며 전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이런 타이틀이 파생까지 7개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하고 이 기록은 깨지지가 않아요. 유일무이합니다. 그렇게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벌써 이미 1000포인트 2005년이에요.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KRX에서 비제도권 인사는 안 부르죠. 윤정두를 비제도권 인사인 윤정두를 모셔다가 강의를 한 거. 이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검증이 됐다는 얘기죠. 운영사, 자산운용사 뭐 혹은 금융사 대표이사 이런 분들 모셔다가 하는 강연회를 증권선물거래소 지금의 KRX가 윤정두를 모셔다가 그러니까 증권사가 가만히 둡니까? HTS 만들 때라든가 전부 도와달라 요청하고 이번에는 종목 검색기 만들 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에 3천여 개의 종목 검색기가 있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고초려해서 윤정두가요. 증권사 임직원 교육용 교재, 우리나라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용 교재, 대학 강의 교재, 그 부분을 전부 아우러서 10권의 교재를 압축해서 30가지의 수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걸 증권사 본사에 드렸더니 증권사 본사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검색기로 만들어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렇게
13만 원대. 예? 저기서부터 얼마 올랍니까? 2000% 올랍니다. 2000%.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종목 검색 핸드폰을 이렇게 다운받으면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자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료 신청하시고 선착순 100명 안에 들어와서 검색기 받으셔서 6월 2일 날 나도 SK 네트워크스 같은 불기둥 종목, 상한가 종목 잡고 싶어요. 더블 종목, LG그룹주들, 삼성전기 600%, 700% 따블 종목 잡고 싶어요. 상한가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주세요. 혹은 시장 주도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검색에 포착될 때 들어가고 싶어요. 그 누적 수익 나 행복할 것 같아요.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어때요? 원클릭입니다. 한 번만 클릭하시면 띵동! LG전자입니다. 15만 원. 얼마가요? 46만 원, 7만 원 거죠. 띵동! 17만 원입니다. 또 띵동 19만 원, 20만 원, 그리고요 30만 원, 그리고요 스마트 매매 최고점의 차익 실현 자동 매도의 기준까지 그 수식까지 전부 들어가 있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올 동안 여러분들은 아나운서 분이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이따만은 자막, 통자막이 나올 거고 통시지가. 따라하셔서 검색기 선착순 100명 안에 들어오셔서 무료로 받으시고 당장 6월 9일에 제대로 된 수익 다 잡아가십시오. 상한가 잡아가시고 더블 수익 내시고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이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 SK 네트워크스, 네이버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힘들었던 장, 8% 넘게 하락했던 장 속에서 상승한 종목이 총 42종목이고요.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은 단 한 종목입니다. 그 종목, 그 주인공이 바로 SK 네트워크스죠. 그 주인공을 잡아낸 게 또 이 불기둥 AI인 겁니다. 참고로 하단 자막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이 불기둥 AI를 받아볼 수 있고요. 다음 장에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참고로 저희가 선착순 딱 100분께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큰 화면 보고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수익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수익에 대한 자랑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고점에서 더 간다의 기준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이격이 발생돼 있고 과열권에 놓여진다면 아무리 저평가 상태여도 쉬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 쉬어가는 구간에서 수익도 발생을 시키셔야 되고 투매가 나오고 공포감이 앞설 때 그때 무조건적인 자신감은 안 되지만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혹은 펀더멘탈상의 기준 설정하셔서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된다면 얼마나 못 들어져요. 6년 동안 교육받고 박성재 TV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의 결과물을 얻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독립하셔서 나홀로 수익을 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글들도 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들은 전부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해드리기 전의 흐름입니다.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스프링 노트에 윤정두가 나눠드리는 윤정두 도서, 캔들, 기초도서 자료
전부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안 나눠드리고 있나? 나눠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서 자료를 받으셔서 이렇게 출력해서 또 손으로 그려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만 조금 전에 그런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2년도 이후에 증권사에서 삼고초를 해서 윤정도를 쫓아왔죠. 왜요? 종목 검색기가 우리나라에 수천 개가 있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 검색기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아, 나 만들 줄 모르는데요. 아니, 증권사 임직원 교육교재가 10권이나 있고 증권사 임직원 교육교재가 대학 가서 강의 교재로도 쓰이고 협회 교재로도 쓰이는데 요거 내용 10개만 10권의 내용을 압축만 해주시면 우리가 검색기는 수식을 넣어서 만들겠습니다. 그게 증권사 본사에서의 삼고초려해서 찾아온 내용입니다. 그게 22년도. 그 수식을 드리고 23년도에 검색기가 나왔죠. 그래서 23년도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를 해드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3년 구정 지나고 나서 포스코 퓨처엠 슈팅 나오고 23년 2월부터 에코프로 BM이 먼저 날아갔어요. 그 이후에 에코프로가 쫓아서 움직였죠. 그 흐름에 종목 검색기가 잡아내드리고 11만 9천 원에 포착된 11만 9천 원의 바닥을 찍은 에코프로가 무려 150만 원대까지 14배의 텐버거 아니에요. 텐사버거 14배의 수익. 그 수익을 검색기가 다 잡아드렸어요.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기술입니다. 이러한 슈팅. 윤정두가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죠. 당연히 5% 미만의 단기 변동 매매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것을 검색기가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삼성전기의 393%의 수익입니다. 얼마일 때요? 92만 3천 원일 때. 이게 얼마 갑니까? 210만 원. 그럼 얘는 얼마에 800%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것을 검색기가 전부 잡아내 드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SPG입니다. 상승 수익 퍼센테이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뉴로메카를 우리가 주력 포트폴리오로 또 혹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들여다보니까 아니죠. 검색기 떴을 때, 뜬 이후에 3번, 4번의 상한가 갔을 때 저 수익 범위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전선의 수익률 범위들. 또 마찬가지예요. 대한전선의 최고점에서 매도 신호 왜 그걸 안 지킵니까? 대한전선 최고점에서 매도 신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반토막이죠. 기존에 어떻게 했어요? 대한전선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대한전선이 폭등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꺾였어요.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다음날 어마어마한 장대 항목이 또 올라요. 그래서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시 꺾여요. 그래서 전략 매도를 했는데 왜 냅두면 이만큼 폭등하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서 오픈 채팅방 나가신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구장창 폭락이에요. 제가 볼 땐 그분 계좌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50% 이상 손실일 거예요. 회복 안 됩니다. 정석 투자. 5월 10일 이후에 100% 현금이라는 비중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드렸어요. 5월 10일 이후에 100% 현금. 밀려? 삼성전자가 30만 원 찍고 27만 원까지 깨져? 하이닉스가 200만 원 찍고 170만 원이 깨져? 재편입이죠. 돌리는데 힘이 없어. 차익 실현. 또 밀려? 또 100% 차익 실현 이후에 절반만 재편입. 그런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을 주력의 비중이 아닌 개별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매도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해야지.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50% 최고점 대비 50% 조정이에요. 그게 검색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멘토의 역할인 거예요. 로보티즘입니다. 이번에 슈팅 나오고 역시 마찬가지로 40% 폭락. 검색기에 터져 나와서 들어갈 자리에 들어간 이후에 수익 확정 짓고 매도 신호 잡아내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지러워지는 거죠. 올라갈 때나 대박 나서 하면 뭐해. 대우건설 우리가 4350원 찍고 19,100원에 공식적으로 동영상까지 올려드리면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지금 2만 원이에요. 다시금 잘 보세요. 40년 된 증권카드 이름 나와 있죠. 윤정두입니다. 검색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윤정두가 누구인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전투자대회 7번의 우승, 파생 상품까지.
없어요.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해요. 윤정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KRX에서 비제도권 인사 처음으로,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없어. 유일무이하죠. 전무후무합니다. 윤정도를 모셔다가 2005년도에 1000포인트 시대에 맞는 강연에 2005년 8월이에요. 그런데 윤정도는 2007년에 2000포인트 넘길 겁니다. 2000포인트인데 2000포인트 넘길 겁니다. 정확히 2007년도에 2000포인트 넘기죠. 7월에. 그리고 9월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준, 그리고 10월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점, 11월이 국내 시장의 정점, 그리고 폭락. 왜요? 금리 인하가 형성되는데 B컷으로 나오죠. 그런 윤정도에 검증되어 있는 윤정도. 30여 가지의 수식을 증권사 본사에 보냈더니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이닉스가 터져 나오는 시가총액 2위인 하이닉스가 검색에 포착되는, 저기서부터 13만 원에서부터 얼마 2000% 올랐잖아요. 그게 시장의 주도주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이렇게 보시면 증권사 프로그램 받으시고 관심 종목이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증권사 본사에서 사설업체의 종목 검색기가 아니라 증권사 본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시면은 불기둥 AI라고 딱 뜨잖아. 누르면요, 이렇게 원클릭의 기준에서 누르시면은 바로 띵동 현대 오토에 봅니다. 12월 달에 19일 날 상한가 가고 1월 6일 날 상한가 가고, 그리고 밀려 내려갔다가 1월 20일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가 2월 말에 폭등 시점에 어떻게 돼요? 3월 3일, 3월 4일 미국과 이란 분쟁 때문에 폭락하죠. 그리고 다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9만 8천 원, 49만 원부터 부착됐어요. 이게 얼마? 106만 6천 원.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106만 6천 원. 5월 8일이에요. 그리고 매도신호 나왔겠지. 왜 매도신호 나오는데 안 들어? 제주반도체입니다. 5월 달에만 2번의 상한가입니다. 두산로보틱스입니다. 상한가 툭툭 슉슉. 주성엔지니어링 4월 20일, 21일 상한가, 그리고 5월 18일 상한가. 마찬가지예요. LG전자의 상한가의 흐름 5월 21일, 그로부터 5월 29일, 6월 1일 3번의 상한가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시가총액 40조를 넘기는 그런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온다? 사마콘덴서 22일 상한가, 26일 상한가, 그리고 28일 또 상한가 나와요. 삼성 SDS 마찬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이런 상한가가 연달아 3번씩 나오는 상한가의 종목까지. 이런 기준에서 주력으로 설정을 할 거냐, 변동성 매매만 들여다볼 거냐, 어떤 식의 공략의 기준을 설정할 거냐. 그것만 명확하면 하단 자막 나가잖아요. 24시간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그 전략 다 잡아드리죠. 그리고 종목 검색기 제발 마지막 무료일 때 능동적으로 다운받으셔서, 무료 다운받으셔서 당장 화요일에 6월 9일에 낙폭 과대주가 됐든 주도주가 됐든 LG전자가 됐든 검색기에 포착돼서 상한가 가는 종목,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오롯이 넣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뭐 통시지 오랫동안 비춰드릴 거예요. 차분하게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함께 하셔서 V자형 패턴의 반등 속에 수익 범위 꼭 챙겨가십시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네, 방금 윤정도 대표님께서 이 불기둥 AI가 보여준 실적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불기둥 AI의 모습들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참고로 하단 자막에 따라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다음 장에서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 불기둥 AI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큰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니까요. 적극적으로 또 차분히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